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은 어제 전일 미 증시가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어떤 좋은 신호가 나왔습니다. 미 증시가 생각했던 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자, 좋은 신호가 나왔고 국내 증시도 좋은 신호가 나왔었습니다. 자, 시장이 뭔가 돈의 흐름에 따라서 어, 약간 흥분한 상태입니다. 예, 열정적인 상태예요. 저도 약간 아시다시피 지금 텐션이 올라왔습니다. 좀 흥분했고 지금 홍삼의 힘이 주식시장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되죠? 냉정해져야 됩니다. 주식 투자는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흥분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흥분할 때 흥분하고 냉정해져야 될 때 냉정해져야 되고 사리 분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차분해져야 될 때 캄다운 해야 될 때는 캄다운 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제가 살짝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 냉정한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시장은 빨간불과 파란불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식 매수하시기 전에 항상 검토를 해야 돼요. 무엇이 좋고 무엇이 악재이고 늘 주식장은 호재와 악재가 번갈아 가면서 움직입니다. 호재가 나왔을 때는 상승하다가 악재가 나오면 하락합니다. 상승과 하락 곡선을 반복하면서 우상향을 하든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하향을 하든지 큰 대세 흐름은 상승 장세인지 불마켓인지 하락 자켓인지 하락 자켓이래 하락 마켓 베어 마켓 시장 곰이 이렇게 찍어서 끌어내리는 장세도 있고요. 황소가 뿔로 이렇게 들어올리는 불마켓도 있습니다. 상승세 이런 흐름 속에서 추세를 어떤 지속적인 관성의 법칙은 당연히 아는 게 기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추세는 급락 이후 반등 상승세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세에서도 조금 냉정하게 급등했을 때 꼭대기에서 잡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받았을 때 싸게 잡는다거나 너무 흥분했을 때 잡기보다는 약간 식었을 때 진정했을 때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도 너무 높은 가격이면 매수를 못하는 한이 있어도 매수를 잠깐 쉬어야 될 타이밍도 오고요. 무조건 질러버린다, 뭐 무조건 아침에 사자마자 올라가야 된다, 그런 확실한 신호가 나와야 되죠. 아직 내일 아침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벌써부터 오늘 지금 뭐 살지에 대해서 적어놓고 무조건 사겠다라고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께 조금 캄다운 하시라고, 좀 냉정해지시라고. 오늘 문의가 갑자기 왜 이렇게 오지? 제가 텐션이 너무 업됐나요? 아침에 반드시 잡아야 될 종목들을 이제 커멘트를 해드렸더니 뭐 이미 다 사셨더라고요. 벌써 내일 아침에 이미 가격도 안 나왔는데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내일 아침에 시장 상황 보고 다시 커멘트 해드리겠다고. 그러고 나서 그렇게 신호가 나왔을 경우에 그때 상황이 맞게끔 해야 되죠. 지금 오늘 아직 미국장 안 열렸습니다. 그쵸? 자, 애지간하면 크게 나쁘진 않겠지만 오늘 미국장 체크하고 그러고 해야 되는데, 역시 미국 시장이 또 특수한 현상이 또 나타나면서 좀 시장이 또 새롭게 또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하고 온 사이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또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또 새로운 기사를 만났고요. 또 새로운 신선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뉴스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듯이 또 새로운 뉴스, 또 새로운 악재, 새로운 호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에 대해서 무조건 단정적으로 말이 이렇게 뛰죠. 옆 좌우를 안 보고 뜁니다. 그렇게 뛰면 안 돼요, 우리는. 네. 자, 지금 또 중국 시장에서 오늘 1분기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두 자리에 도달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중국 시장이, 홍콩 시장이 한 1%대 하락을 했고요. 상해 시장도 0.5%, 일본 시장도 0.4% 빠졌습니다. 미국 시장이 3%대 올랐는데 글로벌 시장이 빠졌습니다. 호주 시장도 빠졌어요. 자, 뭐죠? 이 상승세 찬물을 촥 끼얹어 버린 거죠. 중국이 또 피곤하네. 아, 진짜 왜 그러는 거네 도대체. 중국이 코로나로 또 찬물을 뿌렸는데 피곤합니다. 중국이 진짜 도움이 안 돼요. 2년 내내 미중 무역 협상 싸우더니 이제는 코로나로 완전히 끝장을 내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경제 성장률까지 또 이제 올라갈라나 하니까 또 고개를 슬 듭니다. 더블딥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주식시장 정말 하기 힘들죠. 그래서 지금도 저도 오늘 사무실입니다. 현재 오늘 계속 이제 잔물을 보면서도 호가창을 계속 보고
미 증시가 일본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중국 증시 어떻게 되는지, 독일 시장 어떻게 시작하는지, 미국 유럽 시장 어떻게 시작하는지 지금 계속 보다가 이제 얘기할 때가 됐네 하고 지금 꺼낸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현상들, 오늘 뭐 구독자님들이나 이 댓글 다는 강도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벌써 다 샀어. 벌써 내일 장도 열리지도 않는데 이미 다 샀어. 제가 텐션이 올라오니까 제가 오늘 GK 파라다이스 하나 투어, 모두 투어, 그다음에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티어 인건, 자 이런 것들 1년 현상들은 당연한 얘기죠. 제 얘기가 그래, 그렇지, 맞지. 어이구 말도 잘한다. 이렇게 맞죠.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장은 어떻게 움직인다? 시장 전체적으로 시황이 나쁘면 개별적인 기업들도, 좋은 기업들도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라든지 펀드 매니저들은 시장에서 주식을 던지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건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걔네들은 미국에서 미국 시장이 빠질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던지고 보는 거예요. 회사가 삼성전자 할아버지가 와도 주식은 팝니다. 예, 그게 주시장이에요. 그걸 일단 큰 그림도 봐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기업 개별 하나의 기업의 어떤 현상, 앞으로 그런 식으로 흘러가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 드렸던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일단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현대차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깔아놓은 상태에서 전체적인 글로벌 시황이 좋고 중국도 좋고 다 좋아서 갑시다 하고 다 같이 갈 때 같이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잠깐만 지금 좀 약간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죠? 같이 쉬어야 되는 거죠. 남들 다 쉬겠다는데 혼자 뛰어가면 뭐합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번 정류소는 5분간 쉬고 가겠습니다. 혼자 지 혼자 흥분해가지고 아니 왜 안 가냐고 소리치고 뛰고 난리 브루스를 피운들 갑니까? 안 간다는 거죠. 예. 휴게소에는 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련의 현상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 뭐 또 쉬었다 가겠지 이렇게 차분하게 캄다운 된 상태에서 받아들이는데, 누군가가 선동자가 무조건 고 하고 외치고 그냥 무조건 나를 따르라 하면 다 따라가는, 그게 주식시장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도 계속 매일같이 캄다운 된 상태에서 얘기를 했는데 홍삼 효과죠. 네, 홍삼 효과로 제가 어젯밤부터 텐션이 올라온 게 이어지고 지금도 약간 텐션이 좀 올라온 것 같은데, 네. 이 텐션을 좀 캄다운 시킬 수 있는 기사가 좀 나오면서 중국 시장 저도 조금 캄다운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캄다운하고 또 마침 또 파란불이 깜빡깜빡하네요 지금. 자, 독일 시장, 그 다음에 영국 시장,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 S&P 선물이 또 1.5%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대로 또 간다고 보면 다행이죠. 왜?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구나. 저도 약간 걱정됐던 부분이 지금 포지셔닝이 지금 주식 비중하고 현금 비중하고 제가 커멘트 해드렸던 분이 이제 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저도 이쪽 저쪽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 살 수 있는 기회도 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은 가면서 올라가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는 뭔가 신호들은 좋은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오는데, 그 중간중간 냉각작용, 캄다운 시킬 수 있는 작업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케이, 오늘 만약에 좀 나와준다면 그러면 어떤 그 지지선을 지지해 나가는 선상에서 반등과 지지를 해 나가면서 좀 최대한 싸게 적정가에서 사고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까도 뭐 얘기 드렸지만 기회가 온다면 좀 빠져서 출발한다면 네, 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마침 또 기회가 좀 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고, 근데 이 폭이 너무 커버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내일 아침의 상황은 또 다르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내일 일찍 출근해서 시장 상황 체크해서 다시 커멘트 해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 판단하세요. 섣불리 벌써 사시지 마시고 벌써 매수 예약 주문 걸어 놓지 마시고 내일 장 열리고 나서 그 상황에 맞게끔 행동을 하시라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남들이 사니까 그냥 올라가니까 따라 사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죠? 코스닥 코로나19 테마주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어떻게 됐나요? 예,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예. 자, 그러니까 냉정과 열정 사이, 또 기사를 제목을 이렇게 써야 됩니다. 주식 매수 전 냉정과 열정 사이. 주식 투자하기 전 냉정과 열정, 주식 투자하기 전
냉장고 열정 사이. 하여튼 주식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사항. 주식 매수하기 전에, 하여튼 주식 매수하기 전에 뭔가 제가 제목을 해서 그래요. 쉽지 않아요. 주식 시장이 그냥 제가 또 사라고 한다고 또 사고, 제가 또 아니다라고 또 팔고, 이게 뭡니까 이게? 제 의견은 판단 기준이 돼야 되는, 판단의 어떤 100가지 기준 중에서 하나입니다. 하나. 이제 점점 노련해지면요, 이런 방송에서 뭐 여러 조언가들이 하는 얘기들을 듣고 체크를 합니다. 저 친구는 의견이 부정적이네. 그다음에 저 친구는 뭐 긍정적이네. 저 친구는 이렇게 판단하네. 이렇게 판단을 좀 종합적으로 메모를 좀 해놔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회사의 어떤 실적 재무제표도 체크를 해야겠죠. 그다음에 전체적인 경제 시장의 흐름을 좀 체크해야 되겠죠. 지금 내가 봐도 날씨가 너무 좋은데 오늘 보니까 마스크 안 쓰고 돌아가는 사람 너무 많은데? 야, 이거 확진자도 안 나오고, 그래 항공산업은 분명히 올라오겠는데? 여행산업, 관광산업 좋아. 오케이. 얘는 어떤 핵심 관심, 초관심 체크. 근데 그 중에서 GKL, 파라다이스, 하나투어, 모투어, 아시아나, 제주항공, 아시아나, IDT, 티웨이 항공은 뭐 요런 성격이 있다. GKL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고, 파라다이스는 뭐 지금 영종도 공항에 카지노가 있는데 중국 애들이 와야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투어는 지금 관광 산업이 굉장히 급속도로 나빠졌다가 다시 리바운드 되면서 스프링처럼 올라올 수 있겠고, 하나투어가 그렇게 움직이면 모두투어는 시가총액이 좀 작으니까 모두투어는 반발력이 더 크겠고,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대한항공에 비해서는 지금 굉장히 실적이 나쁘고, 비록 뭐 거의 뭐 3개월 무급휴직 뭐 이렇게 돌아가지만 비행기 뜨기 시작하면 주가가 단기간 낙폭이 6천원에서 3,800까지 폭락을 했으니까 뭐 4, 5천원대까지 올라올 수 있겠고,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놨다가 그래 오케이 요거 요 중에서 요거 요 중에서 요거 요 중에서 요거, 그리고 가격대는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그렇게 리스트업을 다 하고 가격대 해서 그러면 요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지. 제가 이렇게 둥그렇게 얘기해서 좋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툭 찍어서 그냥 1억 꽝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힘드네. 피곤합니다. 예. 그 중에서 티웨이 항공이 아까 그래도 변동성이 제일 높다고 했으니까 반대로 제가 분명히 얘기드립니다. 자기 좋은 거 만들어요. 자기 좋은 거,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웃깁니다, 사람들은. 자, 분명히 제가 얘기했어요. 아시아나,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이 항공순위 움직임이 3% 올라갈 때는 더 6%, 5% 올라가고 얘는 10% 올라가고 상한가도 갈 수 있습니다 했는데, 반대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경우는 하한가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는 내 탓, 그쵸? 제 탓이고, 그렇게 되면 본인이 잘해서 본인 탓. 이게 뭡니까? 예. 자, 제 계획대로 아시아나 IDT가 많이 움직이고 많이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아시아나 IDT에 몰빵을 해버렸어. 자기는 뭐 대한항공이 나와봐도 다 필요 없어. 그냥 아시아나항공이 제일 크게 움직인다니까 나는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IDT를 살 거야. 샀는데 아시아나 IDT만 안 움직이는 거죠. 나머지 항공주는 다 움직이는데, 아시아나 IDT 뭐 하는 회사인지 아세요? 모르잖아. 모르는데 왜 그렇게 미친 듯이 지르시는 거예요. 그냥 많이 올라간다니까. 전문가가 저 말도 많이 잘 맞고 뭐 시즌 떨어진다 떨어지고 좀 잘 보는 것 같은데 되게 열심히 하네. 근데 그 애가 아시아나 IDT가 많이 올라간다니까 난 아시아나 항공에 다 때려 부어야지 하고 다 때려 부었는데 그 종목만 안 가고 나머지는 다 올라가는 거죠. 아시아나 IDT가 뭐 하는 회사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용을 알고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고, 아시아나 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이유로 지금 이렇게 떨어졌고 어떻게 움직이는 회사고 얼마나 지금 빠지고, 이런 것들을 전혀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러면 떨어질 땐 어떻게 하죠? 얘 뭐야 걔 뭐 욕만 바가지 하고 또 손절합니다. 자기가 손절하고 나니까 또 급등하네. 그게 개인 투자자의 한계예요. 네. 뭘 알고 들어가야 되는데 뭘 모르고 들어간다는 거죠. 모르니까 무서운 거죠. 왜 공포스럽습니까?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죠. 적을 모르니까 계속 무섭기만 할 뿐입니다. 적이 어떻게 공격해 올지 나는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편안하죠. 네가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렇게 난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아시아나 IDT가 네가 한 2% 오르다가 한 70% 떨어질 거라고 난 계산하고 있었어. 그래서 나는 한 방에 다 지르지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포지셔닝을 한 5% 정도 비중으로 들어갔다가 한 10% 정도 조정받는 날이 오면 또 10% 더 들어갈 거야.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난 현금을 확보하고 있어. 와. 단순해. 저기 아저씨가 저기 있던 사람이 뭐 아시아나 IDT가 가장 움직임이 좋다고 하니까 저걸 다 사야지. 제주항공이 제일 좋다고 했으니까 제주항공을 다 사야지. 제주도에서 계속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관광객 안 받겠습니다. 이런 변수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렇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개인적인 생각들을 저는 계속 실시간으로 체크를 해 나가면서 자문해 드리는 분들이나 뭐 제가 신호를 보내드리는 사람한테 그 신호를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어쩌죠? 그냥 어제 했던, 며칠 전에 했던 방송 띡 보고 얘 좋게 얘기하네? 질러. 그 다음 사후 관리 되나요? 안 되죠, 저. 예. 안 됩니다. 예. 전적으로 관심 있게 본다 했지 제가 뭐 풀매수라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종목당 비중은 절대 10%가 넘지 말아야 하며, 그 다음에 단기성 자금과 장기성 자금을 체크를 해서 단기성 자금이면 손절 라인 잡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중장기성 자금이라면 어느 정도 뭐 그 라인을 잡아가면서 가야 되고요. 뭐 전체적으로 뭔가 디테일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디테일하게 얘기를 안 해드렸는데요. 그런 디테일함을 준비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래야지 좀 정신을 좀 차릴 것 같아서 제가 또 약간 방향이 항상 아침에는 이랬다, 저녁에는 이랬다, 왜 이러는 건데 주식시장이 이러니까요. 이런 곳입니다. 원래 이런 곳이에요. 원래 이런 곳을 뭐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제가 아침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녁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내일도 이렇게 하고 모레도 얘기하고 제가 똑같으면 뺏고기처럼 똑같이 얘기하면 그거는 잘못된 판단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24시간 저도 깨어 있는 거죠. 계속 잠자는 시간 빼고는 주식시장을 계속 보는 겁니다. 계속 어떻게 움직이나, 오늘 이렇게 움직이네, 내일은 이렇게 움직이네, 계속 신호를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왜 또 선물 시장이 좀 빠졌지? 이유가 뭐지? 체크하는 거죠. 중국 경제 지표가 너무 나쁘게 나왔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쁘게 나왔어. 그러면 실물 경제가 생각보다 더 안 좋다는 얘기네. 그럼 실물 경제가 더 안 좋다면 앞으로 또 추가적인 실물 경제가 더 나빠지는 건가?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회복도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어지는 건가? 유동성 장세로 투기하려고 했던 애들이 잠깐 멈칫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계속 다음 넥스트 스텝을 이렇게 계속 밟아 나가면서 생각이 꼬리를 물고 나가는 거죠. 이런 스텝들을 계속 머리를 회전하면서 저는 하루 종일 생각하다가 운전하다가 신호도 못 보고 지나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는 생각은 이제 그만해야지 할 정도입니다. 예. 예. 미친 듯이 머릿속에서는 계속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황혼역에 노을 질 때 이 초록색 불에서 주황색 불로 바뀔 때, 와, 진짜 안 보입니다. 진짜 안 보여요. 초록색 불인데 주황색 불로 바뀌면 이 태양빛과 이 주황색, 노란색 그 신호등빛이 똑같아요, 색깔이. 그래서 안 보여. 이거 진짜 심각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지나가려고 하는데 빨간색이 갑자기 떠 있는 거야. 와, 이거 뭔데? 그래서 앞에 차가 빵! 그렇게 두 번이나 당했습니다, 제가. 와,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뭐 앞에서 미친 듯이 속도를 내면서 오는데, 와, 저는 좌회전에 들어가는데 그런 생각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렇게 좀 조심조심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지금 또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일 아침에 또 어떻게 될 수 있죠?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예. 자, 내일 아침에 또 어떻게, 지금 영국 증시하고 이렇게 좀 다 빠졌는데 다들 뭐, 야, 중국 경제 지표가 뭐가 중요해, 지금 내가 돈이 더 많아, 질러, 또 지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1.4% 출발했는데 쫙 올려서 끝이 났다. 그러면 또 아침 시장이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겠죠? 얘가 이렇게 나왔을 때 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하는 거, 계속 대응. 너가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나는 이렇게 할게. 네가 이렇게 나왔어? 내가 이렇게 할게. 뭐 내가 선제적으로 제가 마음대로 막 간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네. 무조건 이렇게 될 거야. 없습니다, 주식시장. 무조건이라는 없습니다. 어떻게 전 세계 지금 60억, 70억 인구가 돌아가는 이 경제 시스템에서 제가 경제 판단을 하고 어떻게 제가 분석을 해서 어떻게 겨우 이 개인 한 사람이 세계 주식시장을 예측해서 간다? 말이 안 됩니다. 그걸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죠. 예, 둘 중에 하나.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또라이죠. 둘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냥 아예 몰라서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아예 미쳐가지고 헛소리를 하거나. 공부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알면 알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주식에 대해서 더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수록 말이 점점 더 어떻게 된다?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다. 네. 왜?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든 변수들이, 수천만 가지 변수들이 작용되는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다음 날 예측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맨날 그걸 하는 사람들은 그게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는 거지. 그게 맞을 거다. 자기도 확신을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계속 전 얘기하고 시황 쓰고 계속 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최대한 비슷하게 계속 가는 거죠.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을 바탕으로, 공부하는 걸 바탕으로 계속 그렇게 나가는. 아이고 또 텐션이 올라왔어. 20분 그냥 15분에서 지쳐서 떨어져 나가는데 지금 거의 5분씩 늘어나고 있어. 신기해 신기해. 확실히 홍삼의 힘이야. 오늘 또 밤에 가서 또 텐션 올라와 있을 것 같은. 아무튼 자 냉정과 열정 사이입니다. 냉정해지면 항상 머리는 차갑게, 가슴도 차갑게, 예. 머리도 차갑게, 가슴도 차갑게. 주시장에서는 예. 차갑게. 대신에 배팅할 때는 배팅에 나오는 신호.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전자가 내일 아침에 5만 원 이상 출발해야지 가는 거죠. 그렇죠? 현대차가 내일 10만 원 이상에서 출발해야지 기본 세팅 가는 거죠. 그렇죠? GK, 파라다이스, 하나투어, 모두투어,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T항공 내일 갭 상승 출발하는지 아니면 갭 하락 출발하는지 아니면 시작가에서 출발하는지 시작가에서 빠졌다가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질러 이거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정신 차리십시오. 전 얘기했습니다. 방송 안 듣고 또 지금 막 놀다가 아침에 그냥 장 열리자마자 미친 듯이 사시는 분 있으면 그분은 노력 안 한 게 맞죠. 제 지금 방송도 안 들었고 내일 새벽 방송도 안 듣고 그냥 어제 방송 하나 띡 보고 그래? 공부 한 개도 안 했죠. 준비 하나도 안 했죠. 그 사람은 당해도 쌉니다. 어쩔 수 없죠. 그렇게 시장을 배워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